지난 6월 남중국해 대표적인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 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발생했던 필리핀에 대한 중국 함대 위협을 보면 유사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상황이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 1995년 중국이 100개의 섬과 암초로 구성된 미스치프 리프에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을 건설하자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응해 1997년 일부러 자국 해군에서 운용하던 시에라 마드레함을 좌초시켰는데요. 이후 필리핀은 이곳에 시멘트와 철강, 케이블 등으로 모래토백, 시에라 마드레를 고착시켰고 1944년 2차 대전 시기 미국이 건조한 이 전차 상륙함은 해당 지역에서 필리핀 해역을 지키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이곳에 상륙함이 부서지기를 25년간 기다려왔고 그리 되면 대신 자신들의 군사 기지를 건설하려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지난 6월 중순 이를 보강하려 했고 그러자 중국은 이를 포위한 채 필리핀이 도발했다며 6월 17일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일대에 해군의 공처로형 강습 상륙함과 다수의 해경선, 해상 민병 선박들을 집결시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해군 남해함대 05형 구축함 3척이 모두 동원되어 실탄 사격 훈련까지 진행했으며 항공모함 전단까지 투입되었는데요. 센티넬2 상업용 위성의 데이터에 의하면 6월 27일에서 28일 사이 필리핀 루손섬 약 370km 거리 내에 산둥항모 전단이 투입되어 함재 전투기들을 날려보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중국의 항모 전단이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위성 추적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산둥항공모함은 6월 28일 변침에 서사군도 일대를 지나더니 바로 빠르게 항해하며 6월 30일에는 하이난다오 산야 해군 기지 남쪽 148km 해역까지 도망쳤는데요. 그 이유는 이때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 전단이 접근해 왔기 때문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전단은 동중국해에서 실시했던 프리덤 엣지 훈련을 마친 후 다시 해협으로 이동했고 중국은 미 항모 전단과 맞서볼 만한 굉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쏜살같이 튀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시어도 루즈벨트 전단이 F-35C 스텔스 함재 전투기를 운용하는 제97 전투비행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듯한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처럼 중국의 항모 전단이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모 전단을 피해 도망친 사례는 꽤나 많았습니다. 굳이 F-35C를 들지 않아도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단이 가지는 중국 산둥항모에 대한 우위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왜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과 중국 해군 항공모함 전단의 함대 결전이 벌어진다면 그 시작은 수중의 공격 원잠들끼리의 전투가 될 겁니다. 미 해군은 항모 전단의 방어를 위해 LA급 공격 원잠이나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한두 척을 먼저 보내 안전을 확보하려 드는데요. 세계 최강급의 저주파 소나 탐지 능력을 가진 것은 물론 공격 원잠임에도 굉장한 수준의 정숙성을 가진 미국의 공격 원잠들이 중국의 공구 3형 공격 원잠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공구 3형 공격 원잠은 해저의 경운기라 불릴 정도로 소음이 커서 이미 영국 함대를 추격하다 들킨 적도 있었고 중국제 소나의 탐지 능력이 아직 미국의 소나에 비하면 한참 떨어집니다. 이지스 전투 체계로 함대 방공을 책임지는 순양함, 구축함들끼리의 전투에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미국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중국의 대형 구축함들이 YJ-21E 극초음속 함대함 미사를 장착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미 해군이 요격하거나 막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중대 변수가 될 겁니다. 하지만 미 해군은 이에 대한 해법을 가지고 있는데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모 자체의 공격력을 살펴봐야겠는데요. 미 해군의 주력 항공모함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은 통상적으로 4개 대대 총 48개의 멀티롤 함재 전투기들을 탑재합니다. 시어도 루즈벨트 같은 일부 항공모함들의 경우 3개 대대 F-18EF 슈퍼호넷 함재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 대대는 스텔스 함재 전투기인 F-35C를 운용합니다. 칼 빈슨 같은 경우 2개 대대 F-35C를 운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더해 미 해군이 항공 통제를 강화할 경우 미 해병의 A4 레더를 탑재한 F-18CD 레거시 호넷 전투기 1개 대대를 추가해 총 60개의 함재 전투기를 운용하게 됩니다. 미 공은 F-15가 있다면 미 해군에는 F-18EF 슈퍼호넷이 있다고 할 만큼 이들은 매우 강력한 멀티롤 전투기들인데요. 슈퍼호넷은 AN/APG-79 A4 레더를 탑재해 미그-29와 같은 전투기들을 190km 이상의 장거리에서 탐지하고 폭격기처럼 RCS 수치가 큰 목표물은 290km 거리에서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가 마 1.8에 이르고 8015kg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F-18EF 슈퍼호넷은 최근 적 전투기 편대를 더욱 쉽게 압도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미 슈퍼호넷 전투기들이 실전 운용 중인 AIM-174B 공대공 미사일은 원래 이지스 구축함에서 함대 방공용으로 사용하는 SM-6 미사일을 공대공 미사일로 전용한 물건으로 사정거리가 600km 이상이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SM-6 미사일이 함정에서 공중으로 발사될 때 상당한 추진력을 잃는 반면 초음속으로 비행 중인 슈퍼호넷에서 발사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거리가 크게 연장되는 것인데요. 이 미사일을 사용하면 먼 우방에서 날아오는 적의 조기경보 통제기를 격추하는 것은 물론 순항 미사일을 쉽게 요격하고 제한적이기는 해도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전투기들이 사거리가 200에서 300km 이른다는 PL-15, PL-17 미사일을 사용한다 해도 AIM-174B에는 도저히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슈퍼호넷 전투기가 장착하는 무기 중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중력을 무시하는 급기동이 가능한 AIM-9X 슈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함용으로도 슈퍼호넷은 무시무시한 무장을 탑재하는데 그 정체는 바로 LRASM입니다. AGM-158C LRASM 대함 미사일은 그 자체가 레더로 탐지하기 어려운 스텔스 미사일이면서 사거리가 560km 이릅니다. 아음속 대함 미사일이지만 AI가 탑재되어 적의 전파 방사 패턴을 분석하기에 대레이더 미사일처럼 적의 전자전 장비가 방해 전파를 발산하면 오히려 이를 추적해 더욱 확실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투편대처럼 미사일들이 의사소통하면서 목표물을 각자 동서남북 좌우 상하 여러 방향에서 한꺼번에 때릴 수 있는데요.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한 사각지대를 노리는 시스키밍 비행은 당연하고 적이 가짜 표적을 이용해도 이게 진짜가 맞는지 최종 단계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리 입력된 목표물의 취약 지점을 골라서 타격하기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현재 슈퍼호넷 전투기들은 블록3로 개량 중인데 컨포멀 퓨얼 탱크가 장착되었고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연료 탱크 삽입형 IRST 적외선 추적 장비가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슈퍼호넷 전투기들은 AN/APG-79 레이더 역시 질화갈륨 소자로 치환한 V4 버전으로 개량되며 인공위성 통신이 가능함은 물론 IRST와 목표 추적 컴퓨터의 연동 네트워크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F-35C 스텔스 함재 전투기는 더욱 무시무시한 전력입니다. 최강의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이들은 중국의 함대가 탐지하기 매우 어렵기에 중국에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전력으로 손꼽는데요. F-35C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A사 레이더 중 하나인 AN/APG-81을 탑재해 F-16CD 전투기처럼 RCS 수치가 1제곱미터 정도인 항공기를 16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F-35C는 적 전투기들의 레이더에 전혀 탐지되지 않은 채 먼저 AIM-120 암람 미사일을 발사해 먼저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F-35C는 먼저 미사일로 공격당한다 해도 방어용 재밍 장치를 이용해 적 미사를 교란하고 회피 기동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요. 최신의 방공 구축함들이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들마저 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F-35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기 어려울 듯합니다. 우선 함정이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지구 공면 효과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수평선 너머 저고도에서 F-35C가 날아오면 레이더 전타를 휘게 만들지 않는 이상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를 가졌다 한들 이를 찾을 수 없습니다. F-35C로서는 이 약점을 공략한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적 함대가 F-35를 탐지 가능하다고 해도 F-35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레이더 전파들을 수신하고 위협이 될 만한 구역을 계산해 조종사의 스크린에 보여줍니다. 적 방공망의 위험지대를 피해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탑재한 전투기가 바로 F-35C인 셈인데요. 그래도 적의 방공망이 너무 촘촘해 탐지를 피할 수 없을 경우 F-35C는 적 레이더에 탐지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침투의 공격을 수행합니다. 침투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부 파일런을 활용해 LRASM과 같은 장거리 스텔스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 LRASM이 F-35C와 만날 때 미 항모는 더욱 강한 전투력을 가지게 됩니다. F-35C의 전투행동 만령은 1100km에 달하기에 여기에 LRASM의 사정거리 560km를 더하면 이론적으로 1660km 밖에서 적 함대 LRASM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미 해군 함대의 이지스 함대 방공 전투체계로도 요격이 불안한 상대편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 6에서 마 10의 속도로 1500km 내의 목표물을 타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35C가 1660km 거리에서 LRASM을 발사하면 미 해군 항모는 초음속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염려가 없는 안전한 구역에서 먼저 상대편 해군의 구축함을 격침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F-35C를 비롯해 함대 전투기들의 전투행동 반경을 계속 늘려줄 수 있는 MQ-25 스팅레이 무인 공중 급유기가 전력화 중이며 이 MQ-25마저도 LRASM에 탑재가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아직 니미츠급 항모에는 끝판왕 전력이라 할 수 있는 E-28G 그라울러 전자전기들이 있습니다. E-2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이들의 신호를 모두 제밍해버릴 경우 상대편의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중국 해군 구축함의 YJ-21E 극초음속 미사일은 15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는데 개량을 통해 이 미사일의 사거리가 늘어난다 해도 MQ-25 그리고 E-2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있으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YJ-21E와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시속 30노트 이상의 속도로 계속 이동하는 미해군 항공모함을 명중시키기 위해 중국 전략지원군이 제공하는 위성 시스템에서 미사일의 유도를 위한 데이터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모두 마비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최근 중국은 대신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의 유도를 대신하려 시도 중인데요. 얼마 전 우리의 카디지를 침범한 세대 WZ-7 역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대함 탄도 미사일을 미 항공모함에 유도하기 위해 운용하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들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의 비행 고도가 1800m에 달해 전투기로는 요격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법을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민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